이어서 콘텐츠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과 기존 연구 한계점과 제안 모델을 비교하는 것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또 릴레이티드 워크에서 이 논문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적용된 어텐션 기법, 컴브넥스트 모델, 그리고 캠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소드에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이제 모델에 대한 그 데이터 구성 및 전처리, 그리고 제안하는 모델의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리절트 앤 디스커션으로 이제 실험 결과 및 결과 분석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리미테이션 및 퓨처 워크에서 이 프로젝트의 한계점 및 이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클루전에서 이제 결론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CT 검사에서 발견되는 폐 결절 중 실제 악성 결절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임상의의 정확한 우선 판독이 중요하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침습적 검사의 경우 출혈, 기흉, 감염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아 환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해서 AI 자동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CT 영상 기반 인공지능 자동 판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진단 기회를 높이겠습니다. 또 악성 가능성이 높은 결절을 영상에서 분류함으로써 침습 검사 이전에 임상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하고 보조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제안 모델과 비교입니다.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이제 결절 영역 패치만으로 입력을 사용하였고, 제안하는 모델은 이제 2D 슬라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유는 결절 외 주변 장기 맥락 정보를 다 손실할 수 있는데 CT 데이터는 폐나 이런 주요 장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맥락 정보를 사용하는 저희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는 두 가지입니다. 슬라이스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줄이고 맥락 정보를 활용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요. 모델에서 CBAM 그리고 결절 마스크 정보를 활용하여 모델의 해석 가능성과 성능을 높였습니다. 모델에 적용된 기존 연구 기법들입니다. 먼저 어텐션 기법으로는 CBAM,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모듈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모듈은 CNN 채널의 공간 정보와 채널과 공간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어텐션 모듈이고요. 이제 간단한 구조로 기존 CNN 모델에 쉽게 통합이 되며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산량 증가가 거의 없으며 특히 작은 배치 탐지 성능과 모델의 시각적 해석력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이제 인풋 피처가 있을 때 이제 무엇에 집중할지, 어디에 집중할지 이런 형태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피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컴브넥스트 타이니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컴브넥스트는 CNN 구조를 기반으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개선한 레이어넘, 그리고 렐루의 단점을 개선한 GLU, 그리고 라지 커널, 뎁스와이즈 컨브 등을 적용해 표현량과 연산 효율 사이의 균형을 달성한 차세대 CNN 플랫폼입니다. 컴브넥스트 타이니는 기존 컴브넥스트 베이스 모델의 스테이지 3 블럭의 수를 이제 3배 정도 줄여가지고 27에서 현재는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 줄여 연산량 대비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베이스 모델 대비 1.75%의 정확도 손실이 있었지만 대략 10기가 플러스라 이제 약 5,904만 개의 파라미터를 축소하여서 실시간 성능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캠 얼라이먼트입니다. 먼저 캠이란 딥러닝 모델 입력 이미지에서 어떤 영역에 주목하여 특정 클래스를 예측하는지를 시각화한 맵입니다. 모델이 생성한 캠이 실제 병변 위치,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결절 영역 마스크와 정렬되도록 이제 시각적 주목성을 유도하는 얼라이먼트 로스를 도입하여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이제 ICRI 2025년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한 LIDC, IDRI 그리고 CBIS, DDSM 데이터에서도 정확도 향상 및 시각적 주목성을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LIDC IDRI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의 특징은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제공한 공개 폐암 영상 데이터셋이고요. 데이터셋의 형태는 흉부 CT 영상이고 다이컴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환자 수는 1010명, 결절 수는 약 2635개의 결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벨 구성 기준은 방사선 전문의 4명의 주석을 통해 이제 결절 악성도 점수를 1점에서 5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라벨링 기준은 1, 2점은 양성, 3점은 불확실하여 제외, 4, 5점은 악성,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서 이진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2D XR 슬라이스를 추출해서 양성 1770장, 악성 3580장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HU 윈도우를 적용해서 좀 더 결절의 위치가 뚜렷하게 잘 보이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절 폴리곤 좌표 기반으로 이제 바운딩 경계상자 결절 마스크를 생성한 CSV 파일로 이제 좀 더 결절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데이터를 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은 모두 동일하게 좌우 반전 그리고 약 3도 정도의 회전만 가볍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 데이터를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킨 부분이 결절 위치이고, 그리고 HU 윈도우를 적용해서 이 부분이 원래 이 배경의 이미지와 색깔이 거의 비슷한데 HU 윈도우 적용 후에는 좀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모델 아키텍처 컴브넥스트 타이니에 CBAM 그리고 캠 얼라이먼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 네트워크 대비 새롭게 변경 및 추가된 블록으로 결절 탐지의 주목성과 해석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모델 오버뷰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미지넷 22K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져와서 어텐션 모드를 지나서 피처웨이 뽑히면 여기서 원래 위에 과정만 있었는데 저희는 새롭게 캠 얼라인 로스를 추가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추가하였고, 그리고 다시 이제 토탈 로스를 계산할 때 이제 클래스 로스와 이제 캠 얼라인 로스의 이제 합으로 합니다. 근데 캠 얼라인 로스에는 이제 람다 얼라인이라는 그런 가중치를 더 가지고 그 비율을 조정하면서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로스가 계산되는 수식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류 손실은 라벨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균을 내었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면 클래스 로스는 이제 전체 배치 평균을 가지고 그리고 예측된 라벨 그리고 정답 라벨에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라벨 i가 있는데, 오메가 라벨 i는 그 데이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70장 그리고 대략 한 3600장 정도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 라벨 i를 두고 이제 그 가중치 불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캠 얼라이먼트 손실입니다. 캠과 마스크의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평균입니다. 그래서 수식을 잠깐 보시면 이제 캠이 리사이즈 되고 이제 마스크 i와 캠 i가 비교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기존에 224 by 224로 리사이즈 되기 때문에 캠도 똑같이 리사이즈 해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두 값을 합쳐서 최종 로스가 산출이 되는데요. 클래스 로스 그리고 람다 얼라인 그리고 얼라인 로스. 이제 람다 얼라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라인 로스의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델과 이제 타 논문의 패치 입력 모델 그리고 저희 논문에서 이제 적용한 아이디어별 모델 성능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콤브넥스트 베이스라인 모델은 89.32%의 정확도를 기록했고, 그리고 콤브넥스트 CBAM은 90.44%의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상자의 그 마스크에 얼만큼의 영향을 줄 것인가, 가중치를 둘 것인가 하는 그 람다 얼라인의 값을
낮춰가면서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가장 경계상자에 과하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1.5는 90%의 정확도를 기록하였고 1.0은 90.75 그리고 0.5는 91.5 이렇게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은 이제 타 결절 패치 임정 모델인 프로캠보다 약 2.2% 정도의 정확도는 낮지만 오히려 악성인데 악성인 걸 잘 찾아내는 리콜률에서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컴브넥스트 CBAM 캠 얼라이먼트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노란색이 결절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만 사용하였을 때는 여기 빨간색 부분이 활성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활성화된 영역이 넓게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CBAM을 보시면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훨씬 더 좁은 영역으로 CBAM 역할이 이제 어디에 주목할지 어디 위치에 주목할지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나왔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제안한 이 C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제안한 캠 얼라이먼트를 적용했을 때 옆으로 퍼져 있는 이러한 값들이 훨씬 더 그 결절 위치로 정확하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 얼라인도 실험을 하였는데요. 각 수치별로 이제 1.5, 1.0, 0.5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1.5의 경우에는 이제 경계상자가 저희는 결절에 완전 핏하지 않고 패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경계상자에 집중하게 되면 주변 영역으로 좀 퍼지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높은 값을 줬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고요. 그래서 가볍게 0.5 정도만 줬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계점 및 향후 연구입니다. LIDC, IDRI 단일 공공 데이터 셋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기관, 기기, 인구 집단에서의 모델 외부 일반화 성능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과 결절 마스크가 2D 슬라이스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절의 3차원적인 연속성이나 위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양한 센터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재학습해보고 그리고 성능을 재검증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폴리곤 그리고 3D 볼륨 기반의 이제 지도 학습을 연구하여서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및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CBAM 어텐션과 이제 캠 얼라이먼트 로스를 적용하여 모델이 결절 부위에 더욱 집중하고 해석 가능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고요. 전체 슬라이스 입력과 결절 마스크 기반 지도 학습으로 실제 결절 위치와 맥락 정보까지 반영하는 폐결절 분류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제한 모델은 기존 주변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결절 패치 입력 모델과 비교하여도 크게 뒤지지 않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 AI 기반 자동 판별 시스템을 통해 폐CT 영상 진단 기회를 크게 확대하며 조기 폐암 발견과 이제 치료 개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악성 결절을 미리 분류함으로써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줄이고 임상적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시조는 이제 폐결절 양성 악성 분류로 해가지고 한상에서 조장을 해서 이민규, 이성엽 이렇게 팀원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 서론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목표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저희들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폐암 조기 진단의 필요성. 폐암은 이제 초기 발견 시에 완치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죽을 확률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제 질환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결절 검출 증거와 이제 판독 효율성의 이제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저선량 CT 스크리닝이 확산되면 자원 결절 검출이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지만 전체 열성 중에 이제 악성 비율이 낮아가지고 슬라이스가 한 300장 중인데 그 300장이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다 판단하기에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AI의 힘을 빌려가지고 판독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될 것 같다는 거에서 저희들이 착안을 하게 되었고요. 악성 가능성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월성 결절을 제시하여 진단 효율성과 정확도를 증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술로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Efficient V2로 잡고 성능 향상을 위한 기법으로 앨범 메인턴스 이거 라이브러리를 이제 터치 비전 트랜스폼스 대신에 사용하였고 SEM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적화 기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이제 폐결절 양성 악성 분류인데 이제 이진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조기에 이제 폐결절을 빠르게 구분하는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이제 의료 영상을 저희들이 직접 분석해 보면서 대용량 CT 데이터에 대한 처리량을 쌓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LIDC, IDRI, CT 영상을 기반으로 폐결절의 악성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진 분류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 연구의 분류 성능을 상회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목표를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진 클래스로 분류하게 되었는데 이제 클래스 이제 불균형의 문제로서 5 클래스 분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3배라는 차이에 이제 클래스의 웨이트를 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성능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클래스에서 이제 악성인지 양성인지 모르는 모방 클래스를 제외하고 이진 클래스로 분류하게 되면 4,800 거의 4,800 근처로 해가지고 이제 이진 클래스 분류해서 클래스 웨이트를 주지 않고도 이제 분류를 진행해도 성능이 잘 나올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LIDC, IDRI 데이터 정보를 보면 이제 TCIA에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 1,010명의 환자 데이터, 1,308개 CT 스캔 시리즈가 있고 144,527개 다이내믹 파일, 7,371개의 결절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이제 4명의 방사선 전문의가 매긴 이제 1, 2, 3, 4, 5 이제 악성 이제 말리그넌시 점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컨과 3D 볼륨 넣어져 있고 여기 XML 노테이션으로 전부 모든 정보가 들어 있고요. 본론으로 이제 기존 연구 동향 및 개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연구 동향을 보시면 뭐 그렇게 제일 먼저 이제 벤치마크에서 제일 위에 있는 논문이 나와 있고 또 뭐 여러 논문이 더 있지만 그 논문들이 전부 유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능을 확인해 보면 93% 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5년도에 이제 스임 트랜스포머로 만든 논문이 이거 하나 발표되었고 대부분 이제 90에서 95%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95% 이상의 정확도를 목표로 설정해서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직접 하였고 ROI 및 패치를 생성하고 모델 아키텍처 구현 및 실험, 다양한 학습 기법 도입 및 실험, 평가 지표를 통한 결과 도출 5가지 방법으로 이제 순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이제 전 처리 단계에서는 이제 CT 데이터만 이제 남기고 모두 제거하였는데 데이터를 보면 DX나 CR 같은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CT 데이터를 빼고 전부 제거하였고 XML 파일이 없는 다이콘 폴더에 이제 알맞는 XML 파일 삽입하여서 이제 누락된 데이터를 채워주었으며 다이콘과 XML 모든 같은 CH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여서 이제 그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거쳤고 XML에서 이제 ROI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슬라이스들은 전부 제거하여서 이제 용량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좀 합주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콘 파일을 이제 디프티로 이제 샘플링을 1mm로 1mm로 해가지고 샘플링 기준으로 이제 ROI 좌표가 다 수정되었을 거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수정해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ROI 폴리곤, 슬라이스, 심각도, 판독자, 종양 실폴더 정보를 담은 이제 MPG 파일 생성하여서 이제 데이터셋 생성 및 처리 위한 CSV 파일도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ROI 패치 생성인데 이제 결절 XY 좌표를 이제 최대값을 갖는 기준으로 이제 마진을 주어가지고 크롭판으로 리사이즈를 하는 이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기존 결절 이미지 3000원에다가 이제 ROI 마스크 이미지 1000원 쌓아가지고 4000원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크롭판에서 사이즈를 통일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확대해서 그냥 빈 마스크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모델 아키텍처 구현 및 실험에서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비셔튼 V2 잡았고요. 그에 다양한 모델을 뭐 레진해보고 VCG16, 댄스넷 121 등 다양한 모델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기술들에게는 SAM, 샤프니스, 어베디스, 미니멀리제이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플랫한 지점으로 간다 해가지고 일반 속도를 높이는 기법이 하나 있고요. 프로그레시브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이제 224로 시작하면 224, 뭐 256, 288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면서 정교화를 좀 더 강하게 줘가지고 성능을 증가시키는 기법이 있고요. 엘버멘테이션스 데이터 증가는 이제 트랜스폼스에 비해서 이제 얘는 이제 그 C++ 같이 이런 기반에서 좀 더 빠른 이제 해서 다양한 뭐 가우시안 노이즈나 이런 거에서 성능이 더 좋다는 게 나와 있고. 코랄파 영역이라고 이제 로스크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썼었는데 이거는 뭐 1, 2, 3, 4, 5 클래스 분류로 치면 뭐 1이냐 1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1 이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진 분류 같은 느낌보다가 이제 성능을 좀 더 잘 나오게 해준다는 게 논문이 하나 있어서 이것도 사용해보았고요. 각종 스케줄로 이제 코사인 어널링 LR, 코사인 오버 리스타트 LR, 원 사이클 LR 등 뭐 다양한 스케줄러를 사용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성능 지표는 Accuracy, Recall, AUC 뭐 3개로 기본적으로 잡고 왔고요. 그래서 Efficient V2 저희들이 이제 구조 및 베이스 모델 세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많은 성능 지표를 이제 추출해야 하는 저희들이 4주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해당 모델이 타 모델에 비해 계산 효율성이 뛰어나고 우선 성능으로 가장 최적일 것이라 저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델 같은 데이터셋으로 그 5에포크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그 계산해 보았을 때도 제일 이제 1403초라는 걸로 제일 빠른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 게시된 파라미터 효율성도 보면 이제 파라미터 수랑 이제 정확도 기반으로 했을 때 제일 적합하게 나오고 있고, 논문에 있는 표로 봐도 미션트넷 C 제일 앞쪽에서 이제 우리 학습 시간이 제일 짧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션트넷이랑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 기법이랑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소타 레바드 모델 중 하나고요. 웨게번스 및 프롭스 대비 최고 성능을 달성한 CNN 모델입니다. 기본 블록은 후스라 이제 MB 콤보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 모델 V1에서 성능과 연산 효율이 개선된 V2 모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전 구조로 저희들이 이제 직접 3, 224, 245 입력 사이즈를 저희들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채널이랑 입력 그 해상도를 볼 수 있고, 3개 이제 퓨즈드 MB 콤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면 4개의 MB 콤보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퓨즈드 MB 콤보가 이제 모델 엑셀레이션에서 이제 MB 콤보에 비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게 3개는 교체해서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B 컨버전 블록은 이제 모바일 인버트 보틀렉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구조를 앞에 보시는 구조로가 되어 있는데, 이제 확장 깊이별 분리 확성급 투영 구조로 가는 경량화된 확성급 블록 해가지고 익스펜션 콤보, 딥스와이즈 콤보 해가지고 이제 기본 콤보 블록에 비해서 이제 연산을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빨라지는 걸 볼 수 있고, SE 블록을 줘가지고 이제 채널 어텐션을 줘가지고 이런 구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특성을 잘 뽑아내는 성능 같고, 마지막에 이렇게 프로젝션에서 스토캐스틱 딥스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모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록. 그다음에 이제 이게 V2에서 이제 퓨즈드 MB 콤보가 앞에 세 블록을 갈아 끼워져 있는 모델인데, 이제 MB 콤보의 딥스와이즈 콤보 3 곱하기 3과 1 곱하기 1을 레귤러 콤보 3 곱하기 3을 바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원래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 메모리에서는 이제 연산 오버헤드를 계속 불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3 곱하기 3 한 번만 오버헤드를 줄여가지고 연산 양이 좀 늘어날지라도 연산 속도는 이제 더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가지고, 전 블록 모두 교체하는 거에선 성능이 하락하기 때문에 촉기 레이어만 교체해가지고 정확히 효율성이 개선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및 결론을 보여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실험했던 모델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피션트넷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잡고 뭐 SGD, 뭐 CVAM, 뭐 SWA 뭐 등 다양한 걸 사용했고, 결국에 이제 95.82의 미디움 모델, 라지 모델에서 96.54% 이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논문들과 비교하면 이제 제 2025년에 나왔던 MTS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93.74%에 민감도 91.55, AUC 0.98로, 그때 프로캐논 앙상블 모델 기준으로 정확도 95.28%, 민감도 94.33, 0.980인데 저희들 모델 같은 경우에 96.54%에 95.23에 AUC 0.987로 해가지고 기존 연구 모델에 비해서 저희는 더 상향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의 전처리 경험과 이런 거에서 이제 크로스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좀 더 깊게 봐야 한다는 걸 저희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 논문으로는 뭐 앞에 보시는 논문들이 있고요. 이상입니다.